안녕하세요. 주부참치입니다. 오늘은 제가 모으는 AI 시스터즈 2탄 아마존 기업 분석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누구나 다 아는 아마존이죠. 전세계 기업 매출 순위 2위이고 24년 기준 원화로 약 800조 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올린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만큼이나 매출을 올리는 유통 공룡 아마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참고로 매출 1위는 월마트입니다. 아마존은 단순히 인터넷 쇼핑몰이 아닙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물류,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서비스, 항공 우주, 자율주행 정말 안 하는 게 없는 종합회사가 되었는데요. 이제 유통회사라고 하기도 참 애매해졌습니다. 오늘은 아마존의 각 중요한 사업인 리테일 사업과 AWS 클라우드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에 대한 설명과 정말 주가가 3배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얼마나 걸릴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마존의 차트입니다. 4월 7일 트럼프 관세 이슈 이후에 저점을 찍고 반등을 했는데 주요 경쟁사 대비해서 아마존이 가장 낮게 주가가 올랐습니다. 마소와 구글을 비교하는 이유는 미국의 클라우드 3대장 회사이기 때문인데요. 마소를 제외하고서는 전고점 언저리에서 갈 듯 말 듯 하는데 정말 3배에 600불을 갈 수 있을까요? 아마존의 매출 구조와 실적을 잘 보여주는 인포그래픽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아마존닷컴은 당연히 너무나 유명하고 그리고 실제로 마트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광고 사업과 트위치는 다들 아시죠? 한국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이었나요? 한때 유튜브의 아성을 넘어보겠다 도전했지만 결국 쓸쓸히 물러나긴 했죠. 그 외에도 쿠팡의 로켓 배송과 같은 프라임 구독 서비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클라우드 서비스인 AWS까지 정말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마존의 본업인 리테일 사업과 미래 사업인 AWS를 중심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마존의 총 매출액은 2분기 기준 원화로 대략 230조 원인데요. 1년도 아니고 분기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매출이죠. 4개 분기를 치면 대략 800조 원이고 우리나라 국가 1년 예산을 넘어서는 매출입니다. 그럼에도 총 이익인 GP는 52%나 되는데요. 매출액에서 판매 원가를 제외한 금액을 뜻하는데 엔비디아가 이게 대략 70%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퍼레이팅 프로핏인 OP가 이상하죠. 11%입니다. 그럼 반대로 판매 관리비가 41%란 소리인데요. 판관비가 40%나 들어가는 회사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엔비디아는 70%의 GP와 50% 이상의 OP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물론 엔비디아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높은 밸류를 받았겠고 만약 아마존이 영업이익이 50%라면 사실 지금 주가는 3배가 목표가 아니라 10배가 가 있긴 하겠죠. 저 매출의 50%면 400조 원인데 영업이익이 400조면 매년 전성기 시절 삼성전자 하나씩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매출을 세부적으로 추세 흐름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골고루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아마존의 매출 비중의 절대적인 것은 온라인 직접 판매와 3자 물류 판매로 볼 수 있고 이 부분만 100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3자 판매는 셀러가 아마존을 통해서 판매하는 것을 말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건 뒤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AWS인 클라우드와 광고 쪽 매출이 성장률 자체는 크지만 광고 쪽은 아직 매출 비중이 크진 않으니까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은 AWS입니다. 영업이익인데요. 영업이익도 본업에 충실하면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자체는 낮지만 성장세는 두드러지는데요. 물론 24년 2분기 망했던 실적이기 때문에 기저 효과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매출 성장세와 영업이익 회복이 눈에 띕니다. 전체 리테일 영업이익은 6.6%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AWS입니다. 최근에 아마존 기업에 대해서 찾아보면 사실 아마존닷컴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생성형 AI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나오면서 전부 AWS만 이야기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영업이익률 33%를 유지 중인데요. 아마존 입장에서는 새로운 캐시카우이고 미래 수익의 핵심 자원이 되고 있는 것을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적으로 본다면 과연 아마존이 3배의 주가인 600불에 도달하려면 과연 얼마나 걸릴까요? 숫자를 확인해 봤으니까 숫자로 예상해 봤는데요. 25년도 예상 EPS가 6.34달러입니다. 그리고 현재 PER은 35배죠. 참고로 마소도 35배고 구글은 22배입니다. EPS가 매년 20%씩 성장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걸 현재 PER인 35배수를 적용하면 아마존의 주가가 3배가 가는 데에는 6년이란 시간이 소요됩니다. AWS가 어떤 혁신을 일으켜줄지 그리고 다른 무수히 많은 사업에서 아마존이 어떤 비용 절감을 보여줄지에 따라 이 속도는 조절되겠죠. 2031년까지 아마존을 모아봐야겠습니다. 몸으로 한번 투자하면서 체크해 볼게요. 그럼 진짜 갈 수 있는지 사업에 대해서 꼼꼼히 알아보고 그 기대감과 기대감이 숫자로 나오는 것을 보면서 투자를 해야겠죠. 아마존의 핵심은 AWS입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의 약자인데요. 수많은 정보를 클라우드로 지원하고 생성형 AI를 통해서 분석하는 통합 플랫폼으로 확대되고 있는 아마존의 심장입니다. 그냥 정말 단순히 생각하면 데이터 센터라고 보면 되는데요. AI
AI의 핵심은 데이터죠. 데이터를 모으고 그걸 AI를 통해서 수만 번 반복해서 더 나은 결과를 찾아내는 것이 AI 기술의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AWS의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은 끝없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인데요. 분기 매출 기준 19년도 10빌리언 달러, 즉 14조 원이었던 것이 이제 30빌리언 달러로 3배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 속도는 점점 가속화되겠죠. AWS의 고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류 시스템의 1인자 독일의 SAP도 있고 우리나라로는 SK텔레콤도 있습니다. 그냥 SK텔레콤이 보이니까 사실 조금 놀랍기도 했고 그냥 이유 없이 반갑긴 했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매출만 성장이 아니라 높은 고부가 가치로 인해서 영업이익도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에서 아마존은 1위 선두주자인데요. 마소가 최근에 바짝 따라오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3대장이라고 하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을 뜻하는데요. 사실상 이 세 개의 회사가 시장을 점유하고 있죠. 25년도 2분기 시점으로 봐도 1위입니다. 이 1위를 유지하기 위함일까요?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마존이 사실 EPS가 낮은 이유도 여기에 기인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EPS는 단기 순이익을 기준으로 봐야 하는데 영업이익이 있어도 근데 이걸 자본 지출에 전부 다 투자를 하니까 EPS가 낮을 수밖에 없겠죠. 마소보다도 2배나 많은 캐펙스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데이터 센터와 AW에 사활을 건 거죠. 2배씩 다 늘어나긴 했지만 아마존은 선제적 투자와 지금도 더욱 선두 주자로서 굳히기에 들어가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마존의 잉여 현금 흐름도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일회성 비용이 아니라 정말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미래의 선두 주자로서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이 투자한 만큼 성과가 반드시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면 반대로 주가는 나락을 갈 수도 있겠죠. 확실히 이런 성과가 나와야 의미를 찾을 수 있고 클라우드 시장에서 굳건한 1위를 지키고 초격차를 벌일 투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마존의 캐시카우가 AWS였다면 아마존의 본업이자 아마존의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닷컴이 있습니다. 아마존닷컴이 사실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정말 안 할 수 없는 플랫폼이지만 반대로 정말 도둑놈에 가깝습니다. 이거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아마존의 한 화면인데요. 이거 지금 이 화면의 모든 것이 돈입니다. 할인, 쿠폰, 상위 노출 등 정말 모든 것이 돈입니다. 인데요. 반대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좋은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겠죠. 최근 아마존은 처음 설명드렸듯이 직매입을 진행하는 직접 판매 중심에서 마켓플레이스라는 서드파티 셀러 방식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직접 판매는 재고를 직접 매입하는 부분과 보관하고 폐기하고 분실하는 리스크가 온전히 아마존에게 있는데요. 그런데 마켓플레이스는 외부 셀러가 아마존에 입점을 해서 판매를 진행하고 아마존은 그 안에서 물류 서비스를 연결해서 대행하며 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수익성 개선과 효율성 면에서 더 뛰어난 모델입니다. 수많은 중소형 셀러 입장에서는 아마존이라는 전 세계를 연결하는 무적의 플랫폼에 입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수수료가 비싸더라도 들어오고 싶어 안달난 플랫폼인 것입니다. 이제 이 매출의 비중이 전체 아마존 리테일 매출의 40%까지 올라왔는데요. 전 세계로 확대를 쉽게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이죠. 풀필먼트 바이 아마존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하면 셀러는 어디에 있어도 어느 나라 사람에게도 자신의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에 판매를 한다고 생각해보면 한국 중소형 셀러가 아마존에 입점 및 등록을 하고 재고를 한꺼번에 아마존 미국 물류센터로 보냅니다. 그럼 이제 미국 소비자가 구매를 하겠죠. 그럼 그걸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까지 엮어서 아마존이 주문 접수 그리고 배송, CS까지 전부 도맡아 진행하는 것이죠. 셀러는 새로운 기회 창출로 매출을 늘리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귀찮은 부수 업무들은 전부 아마존이 해주니까 아주 편리하겠죠. 물론 아마존은 그 모든 행위에 대신해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판매 수수료, 재고 보관 수수료, 할인 판매 수수료, 쿠폰 행사 수수료, 상위 노출 수수료 등 정말 모든 것을 비용으로 받는데요. 아마존의 인프라는 전 세계에서 통하니까 모든 셀러분들은 모이세요. 아마존이 대신 팔아드립니다로 전 세계 중소형 셀러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까지 해가면서 말이죠. 중소업체는 안 할 이유가 없고 안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자신들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비싸도 해야만 하는 구조입니다. 아마존의 물류를 이용하지 않고 입점만 하고 직접 배송하는 서비스도 있긴 한데 사실 셀러 입장에서는 오히려 비효율입니다. 특히 아마존 프라임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주 큰 이유인데요. 쿠팡 배송할 때 로켓 배송 안 되어 있으면 주문하시나요? 거의 안 하시죠? 그 이유랑 비슷합니다. 결국 시장의 절대적 지위를 활용해서 돈을 벌고 있는 것인데요. 진짜 말하다 보니까 살짝 악덕 기업처럼 아마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실제 아마존 실무자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것도 있지만 반대로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나한테 악덕이란 말은 반대로 투자자에게는 효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마존이 전 세계 물류까지도 다 내가 할 거야 하면서 시장을 확대해가니까 자연스럽게 여기서 피해를 보는 기업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물류 배송회사 하면 떠오르는 회사가 있죠. 바로 UPS입니다. 중소형 셀러들이 아마존이 아닌 UPS를 통해서 배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제 아마존의 물류를 이용하니까 UPS 고객이 감소하고 실적이 악화되는 것은 수순입니다. 그렇다 보니 주가 대폭락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건 단순히 아마존 때문은 아니고 관세도 있고 국제 정세 이슈가 더 크긴 한데요. 어쨌든 아마존을 분석하다 보니까 UPS를 보면서 배당 매력도에 정말 저는 혹하고 있는데요. 현재 7.4%의 배당률입니다. 현 시점 S&P 500에서 세 번째로 높은 고배당이고 사실상 알만한 기업들 중에서는 배당률 넘버1이죠. 정말 알트리아처럼 배당만 보고 들어가는 것도 안전마진까지도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한 가지 우려는 사실 알트리아는 담배 시장 자체가 줄어도 절대적 점유율이 있고 그리고 신규 진입자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가격 결정권을 통해서 수익을 유지하고 있는데 UPS는 살짝 그렇지 않다고 보여지고 있고 반대로 너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꺼려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주가 상승의 여력도 충분히 있고 일단 너무나 높은 배당률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해놓으면 손해볼 일은 없겠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높은 배당률을 유지하고 매력적인 구간인 것 같습니다.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인데요. 진짜 딱 우리나라 쿠팡 로켓 배송 서비스랑 비슷한 개념인데요. 우리나라도 가입하면 단순히 배송만 무료가 아니라 OTT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에 가입하면 OTT, 게임, 음악, 그리고 RS 세이빙이랑 하는 약까지도 배송받을 수가 있는데요. 구독 서비스 매출도 150조 원이나 하죠. 무려 구독자도 2억 명이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멤버십 구독료로 1년에 기준 139불인데 이 정도면 혜자라고 할 수 있겠죠. 아마존 프라임 데이라고 회원 대상으로 하는 할인 이벤트도 하는데 이 매출이 이미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을 넘어섰다고 하네요. 코스트코가 멤버십 가입자가 전 세계 1억 4천만 명 정도 되는데 매출 약 6조 원대입니다. 코스트코는 비교도 안 되는 구독 멤버십 매출이죠. 물론 서비스의 질과 비용 투여는 다르지만 규모의 경제인지 엄청난 아마존입니다. 이 이외에도 사실 아마존은 차세대 유망 사업도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요. AI 데이터 센터 중요성과 고성능 AI GPU 칩으로 인해서 비용이 증대되는 면을 해증하기 위해서 자체 AWS를 활용한 AI 칩을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적으로 좀 비교하자면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느낌일까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CEO도 이 부분을 자체 공급 활용 가능하다면 애플처럼 엄청난 비용 절감으로 수익 개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점점 회사들이 AI 수요에 대해서 폭발적 증가로 현재는 엔비디아의 블랙엘 같은 비싼 칩을 어쩔 수 없이 활용하지만 비싼 비용으로 인해서 결국 자체 칩으로 전환하여 비용 절감이 일어난다면 엔비디아 매출도 일부는 타격이 생기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물론 당장은 아니겠죠. 카이퍼 프로젝트라고 테슬라의 스타링크와 유사한 위성 서비스도 있는데요. 인터넷을 전 세계에 연결하겠다는 것인데 저소득 계층의 국가까지도 아마존이 다 먹겠다는 의지처럼 보이네요. 그리고 자율주행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완료되면 무인 배송까지도 될 수 있겠죠. 이것도 비용 절감이네요. 보면은 테슬라랑 겹치는 사업이 많은데 일론 머스크랑 제프 베이조스랑 사이가 안 좋다는 건 다 이유가 역시 있습니다. 알렉사 플러스라는 아이언맨의 자비스처럼 나를 도와주는 개인형 비서 서비스도 있는데요. 정말 무수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비용 절감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일입니다. 전문가 분석입니다. 대단하네요. 아무도 셀을 외치지 않습니다. 제가 그동안 배당주 위주로 가치주를 중심 분석해서 그런지 셀이 하나도 없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상단이 300불입니다. 전 여기서 다시 2배인 600불을 예상하죠. 과연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주기적으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결국 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사죠. 소수점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직 2달밖에 안 됐지만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점점 비중을 늘려봐야겠죠.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전체 시장 자체가 고점이라는 리스크를 안고 있긴 합니다. 떨어져라 앵무새가 돼서 기다리고 있긴 한데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올라도 사고 떨어지면 더 산다는 마인드로 천천히 매집 중입니다. 오늘은 아마존에 대한 기업 분석을 진행해 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유익하셨다면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은 어떤 의견인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